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육아를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 자격을 걱정합니다. 주변에서도 엄마가 돼서 하면서 자격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화가 나요. 엄마면 엄마지. 엄마 자격이 어디 있나요? JT 북글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JT 북클럽 첫 방송입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독서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네 인생, 그 가치와 방향을 찾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나누고 싶은 책은 김영사 출판 오은영 박사 저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입니다. 저자는 이미 대중매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계시죠. 유명세에 비해 책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 책은 수많은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저자의 고민과 철학이 잘 녹아있는 멋진 책입니다. 특히 타겟층이 분명하죠. 유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엄마, 아빠 또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든 부모, 뱃속에 자녀를 앞으로 잘 키우고 싶은 부부 등등 자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2020년 10월 1판 1쇄가 발행됐고 저는 사실 좀 늦게 접했어요. 아내가 권했는데 얼마 전에야 비로소 완독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 아이를 대하는 것에 솔직히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여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책의 구성은 6개 챕터로 나뉘어 있는데요. 챕터 1은 익숙한 그 말 말고 알지만 여전히 낯선 그 말. 챕터 2, 내가 내 아이만 했을 때 듣고 싶었던 말. 챕터 3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수긍의 말. 챕터 4는 귀로 하는 말, 입으로 듣는 말. 챕터 5, 유치해지지 않고 처음 의도대로. 챕터 6, 언제나 오늘이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첫날.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30가지 표현을 소제목으로 달아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컸던 챕터들 위주가 되겠지만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눈길이 가고 마음이 닿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챕터 1의 7번째, 무엇 한다고 무엇 할 수는 없어. 아이가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떼쓰며 울어요. 이때는 속상하지? 그런데 운다고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누군가와 긴 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아이가 나가자고 찡찡거릴 때. 네가 불편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찡찡거린다고 해서 나갈 수 없어. 이야기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어. 기다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운다고 떼쓴다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이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10단어 법칙, 아주 요긴한 팁인데요. 중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시는 대개 10단어를 넘지 않습니다. 딱 10단어까지 아니더라도 대개 그 내외로 말해주면 경험상 10단어 법칙에 맞춰서 아이들이 가장 잘 알아듣더라고요. 챕터 1의 13번째,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부모 관점에서 아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짜증을 내는데? 아이가 웁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뚝! 왜 울어? 도대체 왜 울어? 우리가 반사적으로 내뱉는 익숙한 말들이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왜냐고 묻는 건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그 감정이 들어서 표현을 하는데 왜 그 감정을 느끼느냐고 물으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 상황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왜 슬프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는데? 라고 물으면 대부분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갑자기 멈추고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이렇게 논리를 갖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울 때 왜 우리는 아이도 아니면서 어쩔 줄 모르고 불편해하고 못 견딜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때론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나를 향한다며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아이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구나. 실컷 울어. 괜찮아.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다 울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해주고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많이 진정합니다. 챕터 1, 16번째. 미안해 할 일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음식을 흘린 아이가 미안해합니다. 휴지를 옆에 가져다 주면서 흘릴 수 있어. 이건 내가 미안해 할 일이 아니야. 닦으면 돼. 흘리지 않고 먹는 법은 천천히 배우면 되고 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땐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건 네가 아빠한테 용서받을 잘못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번에 좋은 거 배웠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라고 대답할 만한 상황도 사실 없습니다. 챕터 2의 28번째. 이제 들어가야 해. 햇볕이 따뜻한 오후에 아직 2돌이 안 된 아이가 오랜만에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3시간 정도 놀았을까요?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조금만 더 놀고 싶다고 계속 떼를 씁니다. 이럴 때 부모의 반응은 보통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설명하다가 혼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아이가 이해하면 납득해서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약속의 개념조차 잘 모릅니다. 다른 반응 하나는 아무 설명 없이 아이가 뭐라고 하든 무표정한 얼굴과 단조로운 톤으로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더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기분만 상하고 배우는 게 없습니다. 아이는 기분만 상하고 지침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잘 다뤘다는 느낌보다 도대체 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말하고 지침만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았다. 그치? 이제 들어가야 해.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아이가 싫어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와서 놀자. 이렇게 말해주고 아이를 바짝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고 들어가면서 너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나서 징징거리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아?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말한 대로 꼭 다시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챕터 2, 31번째. 이런 곳에서 뛰어다니면 부딪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나의 기분 상태, 나의 선호, 나의 선택과 관계가 없죠.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가르칠 때는 원래 원칙이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아,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하고 배워서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이 결정해서 자신이 행해야 합니다. 배우고 행하는 주체가 아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겠어? 라고 말하면 행동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도 가장 하위 단계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옳고 그름의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챕터 3 48번째 안 할게 정말 미안하다. 어떤 아빠가 중학생 딸이 예뻐서 자꾸 안아주고 싶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딸이 아빠 변태 같아 하면서 자기를 밀쳐낸답니다. 아빠는 상처를 받죠. 딸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데 변태라고 치부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당황스럽고 섭섭한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화내면 안 됩니다. 삐쳐도 안 됩니다. 딸의 반응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서운해도 아 그래 미안해 하면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아빠는 내 딸이 정말 좋아서 그렇지 당연히 변태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싫다면 안 할게. 정말 미안하다. 부모는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과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말라는데도 자꾸만 똑같은 행동을 하죠. 아이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 말을 듣는다는 생각이 들면 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챕터 3의 59번째 미안, 넌 이게 싫구나. 안 할게. 아빠들 중에 아이와 놀아주다가 꼭 울리는 분들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다가 아이를 맞히고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다가 아이를 찌르는 신용을 하거든요. 아이가 무서워하는데도 공룡이나 악어 인형 같은 것으로 무는 신용을 하면서 아이에게 덤벼듭니다. 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 재밌어서 미안, 아빠 실수 이렇게 하곤 그 행동을 또 반복하죠. 아무리 귀여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는 재미있어도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이라도 그 안에는 아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싫어하면 아 미안, 너는 이게 싫구나, 안 할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또 아이와 놀아주면서 아이를 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어른들은 놀리고 아이의 반응을 보며 재밌어하고 울려놓고도 웃어요. 아이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챕터 4의 76번째 어떨 때 미운지 이야기해 주겠니?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워. 나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나를, 엄마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솔직히 우리도 목숨 바쳐 사랑하지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아이가 좋지는 않죠. 물론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죠. 매 순간 100% 엄마가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0,000배 나은 겁니다. 참 어렵긴 하지만 아이의 말을, 행동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아이가 나를 가장 좋아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자식은 원래 부모를 가장 좋아합니다. 학대하지만 않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 밉다는 감정에 함몰된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곱씹고 나니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소중하고, 그리고 이 밉다는 감정이 내가 알고 있는 밉다와는 좀 다른 것이고, 아이의 마음 밑바닥에는 아빠를 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으니까 이후부터는 그런 말들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전 그런 경험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챕터 5의 98번째, 누구랑은 놀지 말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죠.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나 얘 싫어, 우리 앞으로 얘랑 놀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영혼에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는 기질이 꽤 세고 주도적인 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언제나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를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가 놀기 싫은 아이가 있으면 무리 속 다른 아이에게 우리 쟤랑은 놀지 말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어른들은 보통 친구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사이좋게 같이 놀아야지. 누구누구도 좀 끼워줘라 라고 타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로는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같이 안 놀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 친구랑 안 놀아도 돼.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런 마음이더라도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챕터 6, 107번째. 손잡이를 잘 잡아. 그렇지. 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미끄럼틀 위로 올라갑니다. 아빠는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질까봐 좀 불안해요. 바닥을 보니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말하죠. 위험해. 발 조심해. 또 떨어지면 꽝 한다. 아빠는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미끄럼틀보다 아빠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걱정되면 주변에 위험한 게 있는지 살피고 치워주세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놀게 하고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를 잘 잡아. 그렇지. 아이를 키우면서 할까봐 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이에게 필요하지만 과하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할까봐 라는 생각은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지나치면 아이가 세상을 편안하게 배워가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제거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은 제거하거나 피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적절하고 합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챕터 6, 116번째. 할 수 없지. 있는 것 가지고 놀아야지. 에이, 이거 없어서 맞출 수가 없잖아. 한 아이가 블록 더미를 헤집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원 놀이실에선 여러 아이가 놀다 보니 작은 블록 조각이 종종 없어지곤 합니다. 아이가 찾는 조각은 사람 머리 모양 블록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저런, 이것만 따로는 안 파니? 아이는 버럭 화내며 안 판다고요. 새로 좀 사다 놓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에게 그럼 다른 블록은 있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귀찮은 듯 다시 블록 더미를 헤집으며
아, 있긴 있는데 이건 또 팔이 없네 라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것에 저 머리만 한번 끼워보자 라고 제안하니 아이는 아 하고 짧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다른 것이 많으니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놀아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아이는 체념한 듯 제 짝이 아닌 머리와 몸통을 끼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해주면 대부분 아이들은 한숨을 한번 쉬고는 그럴게요 하면서 넘어갑니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찾아보자.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고 함께 찾아봐 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없다면 이렇게 말해주고요. 할 수 없지. 있는 것 가지고 놀아야지. 체념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체념해야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가 아이 탓을 하며 짜증을 내거나 혼내지 않는 겁니다. 챕터 6의 128번째. 맞아, 사실은 없어. 그럼 꼭 오실 거야. 별건 아닌데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은근히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산타에 대한 이야기죠. 산타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답은 아이의 생각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산타가 있다고 믿는 아이에게 없거든? 이렇게 정색하며 말할 필요가 없고, 산타가 없다고 믿는 아이에게 있거든? 하며 우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있어? 라고 물으면 일단 왜 궁금한지를 물어봅니다. 아이가 내 친구는 없대. 친구네 엄마가 없다고 그랬대. 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맞아, 사실은 없어.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 연말에는 더 힘들고 외로워지지.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마음 따뜻해지라고 산타 할아버지를 만든 거야. 아이가 사실 산타는 없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아니야 있어 정말 굴뚝 타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오실까? 나 마음이 설레 라고 아이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꼭 오실 거야. 산타가 없다는 사실을 아이도 언젠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다니 라고 배신감을 느끼는 아이는 없고요. 대부분 성장하면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간혹 믿으면 선물 받고 안 믿으면 선물 못 받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좋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런 말은 아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챕터 1의 10번째로 돌아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어. 참 잘했어. 저는 이 부분을 저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한 엄마가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손이 올라갔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든 교사든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때린 행동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엄마 자격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육아를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 자격을 걱정합니다. 주변에서도 엄마가 돼서 하면서 자격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화가 나요. 엄마면 엄마지 엄마 자격이 어디 있나요? 물론 아이를 때리면 안 되죠. 이때는 내가 왜 아이를 때렸을까 하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고치면 됩니다. 수많은 자녀 교육서의 저자나 육아 블로그의 스타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해서 엄마에게 엄마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눈앞에서 자동차가 내 아이를 덮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뛰어들 겁니다. 아이를 잘 달래지 못하는 엄마도, 음식을 골고루 먹이지 못하는 엄마도, 매일 짜증 육아를 일삼는 엄마도 모두 반사적으로 몸을 던질 겁니다.
만약 그때 엄마 자신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해서 그 순간을 원망하고 후회할까요? 아마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똑같이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면 아이들은 다 잘 큽니다. 정말 그래요. 그 마음이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안 하면 돼요. 사실 부모도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어. 참 잘했어. 잠들기 전 당신 자신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책에는 130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도록 이 책을 열면 노란 페이지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외국어의 왕도는 반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어를 반복해서 연습해 내 언어가 되도록 공부하듯이 이 책의 내용들, 특히 빨간 글씨로 표현된 부분이나 소제목들 반복하고 계속 되뇌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얘기가 되도록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고두고 꺼내 읽어보기에 좋은 책, 또 밑줄 친 혹은 마커로 표시한 부분을 슬쩍 찾아보면 참 좋을 책. JT 북클럽 오늘은 김영사 출판 오은영 박사 저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리뷰로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JT 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새로운 방송 여러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